예, 최근 동북아 정세가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내일 중국에서 거행되는 전승절 70주년 기념 행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열병식에서 어떤 무기와 장비들이 등장할지 가장 많이 주목하고 있는데요. 한반도 위기 상황 속에 중국의 역할론까지 함께 대두되고 있습니다. 디펜스 21플러스의 문형철 기자,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김광진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중국 열병식 이야기는 잠시 뒤에 좀 해보고요. 방금 들어온 소식 저희들이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군 당국에 따르면요, 지난달 22일 오후 DMZ 내에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철책 경계 부대죠 GOP 상공까지 북한의 무인기가 떴다. 그런데 제대로 관찰이 되지 않았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지금 떴거든요. 네. 자, 우리 문 기자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어떤 목적으로 무인기를 띄웠을까요? 지난달 22일이면 남북 고위급 접촉 그날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일단 남측의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분석하기 위한 하나의 또 노림수였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무인기 자체가 상당히 규모가 작고 크지 않기 때문에 레이더에 탐지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GOP 부분에 이제 우리가 이제 경계 밀도라고 하는데 경계 밀도를 고려하더라도 상당히 찾아내기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측 쪽의 어떤 준비 태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설령 걸리더 하더라도 어떤 협상의 압박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북한은 그런 두 가지 노림수를 노리고 무인기를 띄웠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북한에서 지금 준 전시 상태를 당시에 명령했었고요. 우리 군도 최고 경계 태세였거든요. 그런데도 너무 소극적인 대응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떠십니까? 당시 아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좀 구별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리고 제 생각에 그 무인기 띄운 거는 전년 지역에 전시 상태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완전 무장. 그리고 지역에는 준전시를 선포했는데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매뉴얼대로 아마 이렇게 작동을 시키지 않았나. 말하자면 군사적인 충돌 상황을 가정을 해서 아마 무인기도 띄우고 아마 여러 가지 그 매뉴얼이 있는데 그걸 작동시켰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그 재작년인가요? 북한 무인기 3번인가 뭐 추락해가지고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저희들이 봤는데 뭐 장난감처럼 보였는데 좀 그 뭐랄까 제대로 조잡하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번에 나온 것도 보니까 이 굉장히 관측이 어려운 그런 크기의 무인기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북한의 무인기 그 무기가 개발 수준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그 무인기라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전술적이나 전략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을 거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고도의 정밀 기술들이 그 안에 집약이 돼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GPS라든가 위성항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고 간성 운동 위치를 이제 항상 일정하게 유지해주고 그 자기의 입력돼 있는 궤도 위치를 따라서 움직일 수 있게끔 모든 게 프로그램이 돼 있어야 되는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빈약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조합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띄우는 게 어떤 전략적으로 큰 가치가 있다기보다는 전술적으로 심리적 부담감을 주는 카드라고 보는 게 아마 적당하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 과정을 살펴보면요. 이 헬기와 전투기가 10여 군간 북한의 무인 항공기를 찾아 나섰고요. 그 과정에서 기총 사격을 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하고 또 아니라고 군 당국은 밝히기도 했는데 기총 사격이 우선 뭔지도 궁금하고 즉각적인 대응을 안 한 이유가 있을까요? 기총 사격이라고 하면은 이제 작은 비행 물체를 이제 떨어뜨리기 위한 그런 이제 대응이겠죠. 근데 좀 물론 북한의 무인기 기술이 좀 저잡하고 그렇게 현대적이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혹시 화학무기 같은 것들 탑재를 하고 소량이라도 그걸 많이 띄우면 굉장히 혼란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여기 좀 뭐 정복주의자라고 할까 아니면은 그 전시 상황이랄지 아니면 군사적 충돌 상황에서 북한 쪽을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세력들에게 뭐 연락을 한다고 할지 뭘 통신을 한다고 할지 여러 가지 임무를 수행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대응을 잘 해야 될 것 같고 아마 군에서는 이 군사적인 충돌을 좀 될수록이면은 일으키지 않는 방향에서 아마 대응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관측이 어렵습니까? 이 만원경이나 레이더로 이렇게 무인기는 전혀 일단 크기가 엄청나게 작기 때문에 전방부대에서 있는 그 경계병력들이 눈으로 직접 육안으로 파악하기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고 이제 레이더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이 크기가 너무 작으니까 그 판별이 전투기냐 이런 항공기로 인식하게 되기보다는 너무 작은 점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군에서도 찾아내는 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을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북한이 또 다른 소리를 했네요. 이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이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지난달 25일 날 남북 고위급 접촉에 있었던 얘기를 했는데
남한 당국이 남북 관계 개선 분위기를 해할 수 있는 언행을 좀 삼가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저희들이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사실은 북한의 신비를 건드리는 얘기를 사실 했나요? 우리 정부가 이야기했다기보다는 네. 이제 일부에서 이제 참수 작전, 참수 계획이란 말이 이제 흘러나오긴 했는데 네. 이게 뭐 엄밀하게 따지면 군에서 계획한 게 아니라 어떤 학술 토론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군사 학술 토론에서 네. 이제 그런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냐면 참수라는 게 이 도발하는 지휘부 원점을 제거를 하고 죽여버리는 계획이라는 예, 겁니다. 이게 예. 상당히 좀 무시무시한데 예. 아마 북한 쪽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절대 존엄에 대한 어떤 제거나 이런 거를 말하는 거 아니냐, 예. 하해하자고 해놓고서 이런 예. 말이 왜 나오느냐, 아마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서 이런 예. 이야기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국방문화통일부 또 공식 어떤 채널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뭐 일반 뭐 그렇게 민간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말들조차 저희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있어요, 북한에서? 그 뭐 참수 작전, 뭐 북한이 과거에 계속 그래왔죠. 예. 우리 심지어 정편에서 얘기되는 것까지도 다 이제 반발했었고, 예. 또 민간 단체가 뿌리는 그 원시적인 그 삐라 살포 전단 이것도 이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번에 참수 작전 얘기가 나왔었죠. 예, 예. 이 연설 초반에서 목함지뢰로 부상당한 2명의 하사를 언급을 했습니다. 예. 그에 대해서 우리가 공동 보도문을 통해서 유감이라는 사과를 받아냈다고 우리는 해석을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북한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유감은 그렇게 당해서 안 됐습니다라는 표현에 불과하다. 네. 아전 인수격 해석을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과가 아니라는 얘기죠. 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네, 그 문맥을 통해서 좀 잘 해석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당해서라는 거는 결국은 자기들이 했다는 걸 인정하는 게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안 됐다는 게 이제 예, 자기들이 예. 사과한 게 아니고 뭐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참 뭐 동족으로서 안 됐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유감 표명이라는 그런 예, 예. 이제 어리발 내밀거나 아니면은 뭐 딴전을 피우는 거죠. 예, 근데 예. 아마 최근에 우리 그 여론이라고 할지 정편이라고 할지 이번 회담에 대해서 평가를 여러 차례 뭐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북한이 좀 체면을 구겼다. 예. 뭐 김정은이 약점을 많이 보였다. 그리고 또 참수 작전 얘기까지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예. 뭐 나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북한이 저거 굉장히 발끈할 텐데 좀 참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예. 이런 반응을 내보내고 있죠. 일련의 맥락이에요. 지난번에 황병서 돌아가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또 김양근 김양근 통일전선부장도 마찬가지고 또 엊그제는 또 나와서 약속 지킬 때니까 남한도 잘 호응해라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네. 근데 오늘 또 이런 내용을 드러냈어요. 뭐 북한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정된 수순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처음에 그 황병서가 돌아가서 이야기는 국내 정치적인 분위기를 조율하기 위해서 이제 나온 발언이라고 일단 생각을 했는데 예. 이번 발언 같은 경우 시일이 좀 지나고 나서 이제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언급을 한 겁니다. 유감은 그렇게 당해서 안 됐다라고. 이 꼭 집어 이야기한 거는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 남쪽의 언론에 대해서 이렇게 가열된 분위기 그런 걸로 인해서 북측의 이미지가 손상됐다. 자중해 달라라는 예. 표현을 아마 우회적으로 했지 않느냐. 그런 불편한 심기를 좀 표현한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중국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사실 내일이 전승절인데 오늘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출국을 하지 않았습니까? 잠시 전에. 네. 이 시점이 소위 말해서 북한 국방위원 정책부에서 대변 담화를 통해서 이런 내용을 했어요. 뭐 불만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충분히 그럴 소지가 예, 있습니다. 이번에 지뢰 도발, 목함 지뢰 도발과 관련돼서도 이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전승절 행사에 참가하겠다 예. 발표한 시점에서 이제 포사격 도발을 했죠. 그 다음에 지금 또 대내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전술적 행사에 대해서 지금 평가하는 그런 여론 분위기가 예. 굉장히 상당히 고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또 내일 있게 될 전승절 행사에 또 많은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하니까 예. 북한이 좀 심기가 불편하죠. 우리 시진핑 대통령이 서울 방문했 주석이죠. 서울 방문했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 만났을 때도 역시 예. 굉장히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어요. 그때는 노골적으로 이제 북한의 반응을 보였는데 예. 아마 이번에도 그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특히 김정은이.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좀 이렇게 자기들 존재감 과시하기 위해서 예. 그런 담화나 이런 것도 발표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야, 자 이번 전승절에 상당히 이제 볼거리가 많습니다. 중국 전승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가장 이제 뭐 무기전 계시지만 우리 무기 전문가이신데. 네. 과연 어떤 무기들이 등장할 것인가? 뭐 장비, 무기, 뭐 전투기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뭐 그 중에 100% 일단 중국제고 84%는 신무기라는데 네. 그 부분이 가장 일단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天安문 성루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옆에 과연 누가
안게 될지 그 부분이 또 하나의 관심거리고 또 많은 인터넷상에서 논란이라기보다는 화제가 되고 있는 미모의 그 여군 의장대 네네. 어떤 모습일까 이런 것들일 텐데 자 먼저 무기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무기 요번 일단은 이제 이 전승절의 의미에 대해서 일단 먼저 간단하게 짚어보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열병식 같은 경우에 중국은 이제 1949년 10월 1일을 국경일로 정하면서 국경일 날 열병식을 해왔습니다. 약 10년 동안. 이제 마오쩌둥 시대는 그렇게 해왔죠. 그러다가 문화혁명기를 겪고 없어졌다가 1984년도에 덩샤오핑에 의해 가지고 다시 부활됩니다. 이때는 이제 군 사기 고치와 국민 화합이라는 거에 목적을 두고 시작을 했다가 이제 그 다음부터 이런 것들이 부담이 되니까 10년 단위로 한 번씩 하자. 그래서 이제 장쩌민 때하고 후진타오 때 50주년, 60주년 기념을 했는데 이번엔 좀 다르다라는 거죠. 국경일이 아니라 전승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항일 반파시즘 전승 70주년이라는 말을 붙였는데 이 말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적으로 들어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항일이란 말에서 지금 생카쿠를 놓고 이제 대립하고 있는 일본과의 어떤 그런 불편한 심정 그리고 이제 미국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의 그 신대국주의적인 입장에서 중국의 위력을 보여주고 싶다. 그렇게 해서 요번에 아마 신무기들이 대거 등장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무기들을 어떤 이제 무기들이 중점이 나오냐면 아무래도 이제 전략적인 무기들이 많이 등장할 것이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둥펑 41 같은 이제 아주 위험스러운 전략 무기 같은 경우 수위 조절해서 이번에 내놓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 내 언론을 자극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의식해서 그런 거죠. 어디까지는 이번 행사는 일본을 의식한 행사라는 거를 중점을 둔다 그런다면은 이제 전략 무기인 이제 둥펑 31B 정도 그리고 이제 그 미사일 쪽은 이제 둥펑 21이라고 해서 이제 세계 최초의 그 지대함 미사일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지대함 미사일들 그리고 21은 이미 공개가 된 거긴 하지만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H-6K라 그래서 이제 전략 폭격기 그리고 이제 쿵징 2000이라 해서 조개 경보기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하드 파워에 있어서의 무기 체계가 거의 서방 국가 그러니까 일본과 미국을 견제할 만큼 우리의 힘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영역 아시아의 맹주로서의 중국의 입장이 있으니 우리의 역할의 범위 안에서는 들어오지 말라. 아마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한 무기들이 아마 대거 등장하지 않겠냐 일단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다 중국이 대내외적으로 과시하겠다 이런 의도로 보이는데 특히 미국과 일본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속내가 궁금하거든요. 좀 불편할 겁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건국일이 아니고 지금 전승일의 열병식 대대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큰 의미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항일이라는 그리고 반파시즘이라는 그런 자기들의 지금 군비 확장이라고 할지 아니면 국력 신장이라고 할지 이런 것들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할 수 있거든요. 그거는 국내적인 여론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그 지지와 정당화 이게 다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지금 9월 3일을 선택하겠다고 보고요. 미국인 경우에는 사실 그 아시아 회귀 전략, 그래서 아시아를 중시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이미 이제 전략을 수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중국이 미국에게 위협이 될지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앞으로 할지 팽창이 될지 그런 것도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고 지금 견제하는 쪽으로 이제 전략을 펴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일본하고의 동맹 관계도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손 분쟁과 관련돼서도 이제 같이 일본하고 발을 맞추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아마 중국이 그 군사적으로 미국에 어느 정도 위협이 될지 그런 것들을 주시할 것 같고 그다음에 그런 무대를 통해서 국제적인 연대성이라고 할지 아니면은 그 정당화나 공감대 이런 것들을 얼마나 중국이 가져갈지 그런 것도 아마 예의주시할 겁니다. 그래요. 그 49개국 각국 정상과 이제 대표들이 이제 참석을 하기로 이번에 했는데 11개국에서는 직접 군대를 보내서 열병식에 참석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이례적이라면서요, 이것도? 일단은 타국군이 이렇게 대규모로 중국의 열병식에 온 것도 이제 이례적인 거고. 중국의 어떤 경제력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죠. 아니면 군사 무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경제력에 동반돼 있는 군사력이 이제 같이 따라가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그 서방 세계 외에 중앙아시아라든가 다른 타국의 제3세계 같은 경우에는 중국제 무기가 이제 저변이 확산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와 중국의 어떤 군사적 입김이 또 여러모로 다른 제3세계 쪽에 퍼져 나가고 있다는 부분을 하나를 일례로 보여주는 것 같은데 반대로 이제 또 보면은 이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 11개국에서 각 75명의 열병식 병력을 참가를 시키고 예. 약 30여 개 국가에서 이렇게 참가를 하는데 예. 이 국가들을 다 이렇게 면밀하게 보면 대부분 국가들이 이제 서방권 국가들은 거의 없고 또 중앙아시아라든가 구동구권 국가들에 예. 한정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우리 대통령께서 가셔서 상당히 국익 성향을 하러 가셨지만은 오는 참가국들이 우리보다 수준이 좀 낮으니 그 자리가 조금 떨어질 수 있지 않냐 우려도 있는데 예. 반대로 보면 이제 미국과의 관계도 여기서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예. 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최초인 게 여군 의장대가 아닐까 싶은데 저는 이게 당연히 여군 중에서 의장대를 선발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반 민간인 중에서 좀 외모가 출중한 사람을 뽑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유명 모델 출신 더 이제 여기에 참가하기 위해서 군에 입대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평균 키가 뭐 178에 팔이다. 예. 뭐 평균 나이는 한 20세 정도. 그다음에 한 88% 정도가 대학 지금 재학 중이거나 이제 엘리트 코스를 엘리트들이 손발이 됐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뭐 홍보 효과가 상당히 클 겁니다. 그래요? 뭐 그것도 요군들이 그렇게 늘씬한 키 이제 남자들과 똑같이 예. 사열 행진을 한다는 게 참 보기 좋겠죠. 그러니까 아마 중국 그 군 당국이겠죠. 그쪽에서 예. 예, 홍보 효과 이런 것들 이제 좀 하고 그다음에 대내외적으로도 이제 좀 더 멋지게 예. 뭐 아름답게 이렇게 좀 포장하려는 예. 그런 의도에서 아마 만들어진 것 같고요. 작년에 만들어졌죠. 2월에. 예, 일단 창설은 작년 2월에 일단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올해 요 근래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솔직히 따지고 들면요. 예. 이게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해방군 아이돌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밖에서 모델이나 민간 예능인을 하고 있는데 예. 군의 목적상 어떤 예능, 이제 우리로 따지면 국군 홍보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거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재능들을 인민군으로 편입시키는, 해방군으로 편입시키는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실제로 그 지금 시진핑 주석의 그 부인도 원래는 이제 중국 인민해방군에서 그렇죠. 그 활동, 선거 활동 이런 활동을 다 장성이가 해오셨고, 되잖아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아주 뭐 새롭지는 않은데 이번에는 좀 더 뭐라 그럴까 좀 더 선별돼 있는 그런 사람들 위주로 해서 이렇게 구성을 했다라는 게 예. 가장 뭐 눈에 띄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 의원님, 북한도 있으면 북한 또 의장대가 있어요. 북한 여군 요즘에 띄우기 한창이잖아요. 지난번에 전투기 조종사들 김정은과 같이 사진 찍는 모습이랄지 여러 개 많이 노출을 시키는데 지난번에 뭐 열병식 보면 북한 여군들이 그 총 메고 나와서 행진하는 모습도 볼 수 있는데 의장대가 따로 있나요? 의장대는 따로 없습니다. 예. 없는데 이제 북한은 이미 오래 전부터 예. 여군이 열병식에 이제 참여를 했죠. 예. 그래서 뭐 한 개 정대씩, 뭐 육해공군이라고 하면 한 개 정대, 너농조기대도 한 개 정대 이 정도 나갔고 이제 붉은 청년 군의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요 군들이 더 많이 나갔을 겁니다. 이게 학생들로 이루어진 이제 그 열병식 예. 그 대열인데요. 예. 그 북한에서는 뭐 오래 전부터 여성은 이제 혁명의 한쪽 바퀴, 수레 바퀴를 끌고 나가는 책임진 그런 뭐 집단이다 이렇게 하고 뭐 남녀 평등권 이런 걸 오래 전부터 이제 예. 하고 있죠. 최근에는 그 고려 항공에 예. 그 여성 승무원들 예. 이걸 이제 잡지 자기네 표지로 사진으로 이제 쓰고 했는데 굉장히 세련되고 이제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군복을 그래요. 입은 모습이 아마 그런 측면에서는 뭐 어느 쪽이든 나라든 뭐 그런 것들 좀 활용 많이 하지 않을까. 이번에 중국도 10,000여 명인가 열병식 참여하는데 그렇죠. 이제 요군은 예. 의장대는 51명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아마 관심을 그렇게 좀 끌고 유도시키기 위해서 아마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예. 중국이 이번 열병식에 정말 많은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데 뭐 엄청나게 총소까지 하고 있고 새까지 안 날아다니게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또 열병식에 참여하는 병사들의 신원조회도 그렇게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좀 혹시 모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8대조까지 신원조회를 그런 했다고 이야기도 이야기를 있죠. 하더라고요. 예. 이게 어느 정도 조상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 보통 우리 같은 경우에 뭐 장교 뭐 조회할 때 양쪽 4천 뭐 8천 여기까지만 가는데 8대조 위까지 올라간 적은 저도 처음 보는 경우인데 아무래도 이게 이번 행사에 얼마나 중요성을 부각하고 중국이 큰 잔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작은 만에 하나의 어떤 문제라도 막기 위해서 테러라든가 불미스러운 일들을 막기 위해서 이 참석하는 병력들에 대한 신원조사를 한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제 뭐 더 재미난 건 이것뿐만 아니라 요번에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군이 쓰고 있는 군사 위성인 바이두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거를 통제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오와 열의 대열 간격까지 조절해서 내보낸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아무래도 행사에 대한 어떤 만반의 대책, 중국의 강인한 의지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요. 재밌었대요. 예. 그리고 그 아까 자석 이야기 잠깐 했었는데 이제 그 시진핑 국가 주석 옆에 뭐 푸틴 대통령, 러시아 대통령이 앉을 수 있고요. 또 평리한 그 여사가 앉았으면 그 옆에 뭐 박근혜 대통령이 앉을 수 있다 하는데 관심은 또 최룡해가 어디 앉고 뭐 박근혜 대통령과 조우를 어떻게 할 거 이런 문제인데 일단 최룡해를 보내는 거는 그것도 북한에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고려되는 카드다 이런 이야기 있는데 맞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까지 고려됐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뭐 평가하는 거 보면은 이제 러시아에는 김영남 위원장이 갔죠. 그러니까 김영남은 대외적으로 북한의 국가 수반입니다. 그러니까 수반격으로 이제 갔는데 이번에는 최영애 보냄으로 해서 이제 중국하고 당대당 그런 외교를 많이 하고 있고 또 김영남 위원장보다는 이제 최영애가 더 실세가 아니냐. 김정은하고 더 가깝게 이제 활동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평가도 하는데 사실 이번에는 당대당 외교가 아니고 이제 군이 중국 군이 주관하는 군 행사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더 가깝다면은 뭐 황병소를 보내는 게 훨씬 더 비중이 높겠죠. 그 다음에 이제 소요를 따지면은 당연히 최영애는 당 정치국 상무위원이 아닙니다. 김영남은 상무위원이고 그런 차원에서는 사실 격으로 보면은 맞다고 봐야죠. 뭐 최영애를 과거에 이제 특사로 파견을 했었으니까 자기가 시진핑 주석도 만나봤고요. 아마 그랬기 때문에 이제 파견했다고 보여지고 이번에 분명히 중국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남북 관계 그리고 북중 우리하고 이 중국하고의 관계가 적나라하게 이렇게 그 증명이 되는 나타나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미국하고 동맹을 맺고 있는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이제 참여하는 그 대단한 결단이죠. 그러면서 또 여성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최고의 예우를 이제 갖추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촬영에는 뭐 이제 알파벳 이름 알파벳 순서가 될지 아니면 나라 알파벳 순서가 될지 아마 그쪽에 이제 자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네요. 그리고 북한은 좀 한 달 정도 뒤에 이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준비를 하고 있다는데 꺾어지는 해다 보니까 열병식을 예년보다 크게 한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번 중국 행사 많이 참고를 할까요? 아마 10월 10일에 북한이 또 이제 관심을 끌려고 열병식을 열안하게 할 겁니다. 뭐 올해 이제 그 목함질의 도발도 어떤 의미에서는 김정은이 2015년을 그 통일의 원년이라고 뭐 만들겠다기 호언장담을 했거든요. 그 됩니까? 그게 이제 2015년도 다 흘러갔는데,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들을 좀 무마하기 위해서 자기 실수라고 할까요? 실언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좀 감싸기 위해서 아마 이번에 좀 긴장을 격화시킨 것 같고 이제 10월 10일은 소위 그 좀 잔치 분위기, 뭐 경축 이런 분위기로 갈 겁니다. 또 중국에서 이제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아마 자기들도 좀 여론의 포커스, 국제사회의 포커스를 좀 받기 위해서 열병식, 뭐 무력식 이런 것들 좀 크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굉장히 마지막으로요. 네. 그 북한에서 이제 중국 열병식을 보면서 그 무기들 보잖아요. 네. 좀 시샘을 낼 것 같아요. 저거 우리가 가지고 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것 같은데 어떻게 사이가 좋다면 중국 무기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중국하고 사이 좀 안 좋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직접적인 무기 도입이나 이걸 하기는 아마 힘들긴 하지만 이 중조 우호 조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항상 있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 군사 기술적인 교류들은 아직까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무기들을 보고 뭐 기술 도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시도들은 물밑으로 따로 하고 있지 않나 일단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건 뭐 제재하고 상관없습니까? 그런 부분? 뭐 그거는 이제 비밀적으로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단 아무리 뭐 우리를 의식해서 중국이 뭐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런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부각을 시켰지만은 그래도 중국은 전통적으로 이제 항미 원조라든가 이런 개념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과의 거리를 두는 입장에서 지나치게 북한이라는 카드를 또 버릴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군사적인 원조 부분은 물밑으로 따로 비밀적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과거 이제 북한의 무기들 등장한 것들 보면은 그 중국의 무기 체계와 비슷한 유사한 무기들을 많이 등장을 시켰습니다. 뭐 무스탄리 같은 경우에는 둥펑 21 모양을 비슷하게 이제 따라한 모양인데 아마 이번에도 아마 행사 중에는 그 비슷한 유사한 모습들의 패턴들이 좀 드러나지 않을까. 그리고 김정은이 평소 때
전승절 행사에 못지않게 화려하게 하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제적으로 그 무기가 확실하게 제 기능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둘째 문제겠지만 어떤 보여주기식의 어떤 퍼레이드는 이어지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고 그리고 문영철 디펜스 21 플러스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